안녕하세요. 사진미디어학과 권택민입니다. 오늘은 사진미디어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용 스튜디오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장비들의 명칭, 용도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 장비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보실까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동조기입니다. 동조기는 포맥스사의 포톤 RX1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송신기와 수신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송신기를 다룬 카메라가 셔터를 눌렀을 때 그 신호가 수신기를 다룬 조명으로 가서 동시에 터지는 용도고요. 그래서 적절한 노출을 사진에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모델링 램프입니다. 모델링 램프는 조명에 끼워서 빛을 내는 용도고요. 사용하다 보면 열이 많이 나가지고 무조건 식혀서 만져야 됩니다. 그냥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뭐가 씌워져 있는데 이 용도는 조명을 그냥 만지면 지문이 붙게 되는데 다음에 촬영을 하다 보면 이 지문 묻은 데에서 열이 나가지고 조명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프트 폼이나 안경 닦기, 천을 이용해가지고 만져야 지문이 안 묻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릴선입니다. 릴선은 이제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은데 그때 이 릴선을 사용해 가지고 전선들의 거리를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얘를 사용함으로써 스튜디오 바닥에 전선들이 어지럽지 않아 가지고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바로 이 조명입니다. 조명은 포맥스 E600을 사용하고 있고요. 방금 설명해 드렸었던 모델링 램프를 이 조명의 머리 부분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지금은 조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에 캡을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명의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에 여러 버튼들과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설치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이 아랫부분을 보면 이상한 레버 같은 게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조명을 설치하고 나서 촬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화각, 원하는 곳에다가 빛을 주기 위해서 얘를 사용해서 조명의 머리 부분을 고정하고 조절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그 다음은 이 파워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워선은 말 그대로 파워를 주기 위한 선입니다. 이 조명의 뒷부분을 보면 이 파워선의 머리와 맞는 구멍이 있는데요. 거기다 끼워서 조명에다가 전기를 주는 선입니다. 이 파워선은 조명 하나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한 개의 조명에 한 개의 파워선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이 소프트박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도 익숙한 장비입니다. 소프트박스는 이제 강하고 하드한 질감의 빛을 얘를 앞에다 씌우게 되면 부드럽고 소프트한 질감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물 촬영할 때나 제품 촬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후드를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후드는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박스랑 가장 반대되는 성질의 장비인데요. 소프트박스는 아까 부드럽고 소프트한 질감의 빛을 만들어내는 거였다면 얘는 강하고 하드한 질감의 빛을 내가 원하는 방향에 주기 위해서 있는 장비입니다. 이 후드 앞에는 따로 이 허니컴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끼울 수 있는데요. 이 허니컴은 이제 후드 앞에 끼우게 되면 빛이 나오면서 허니컴의 이 사방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빛이 분산되고 조금 더 약해지게 됩니다. 이 허니컴의 이름이 허니컴인 이유는 벌집의 밀랍 모양을 담아서 허니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스누트입니다. 스누트는 어떻게 보면 저 후드랑 같은 장비면서 살짝 다른 장비인데요. 얘는 쟤처럼 강하고 하드한 질감의 빛을 여기 좁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조금 더 특정 부위나 특정한 장소에 빛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장비입니다.
이 스누트 앞에도 이렇게 똑같이 허니컴을 끼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은 스탠드류입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암이라고 불리는 장비인데, 이제 스탠드에 팔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는 뒤에 배경지를 설치하거나 반사판, 트랩 팔지를 끼우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피사체나 어떤 저희의 물체를 공중에 띄울 일이 많은데, 그때 줄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다 고정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 스탠드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얘는 이제 주로 조명을 여기 위에 끼워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다른 좀 더 낮은 화각에서 조명을 쳐야 된다 했을 때 이 A 스탠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T 스탠드입니다. T 스탠드는 카메라를 위한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여기다 끼우고 이 가운데 레버를 돌리면 얘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들 개인 삼각대가 있는데 이 T 스탠드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튜디오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삼각대를 움직이면서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카메라가 흔들리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T 스탠드를 사용하다 보면 얘가 훨씬 삼각대보다 무겁고 얘 아래에 고정 장식이 2개가 있어가지고 얘를 고정시켜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를 좀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어가지고 얘를 주로 애용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스탠드는 이 C 스탠드입니다. C 스탠드는 아까 A 스탠드와 똑같이 조명을 머리에 끼울 수 있는데요. 근데 A 스탠드보다 다른 점은 좀 더 높은 화각에서 조명을 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서 가장 저희가 많이 애용하는 스탠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각, 기본적인 높이에서 조명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 아까 암을 사용하는 스탠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스탠드가 바로 이 스탠드입니다. 여기다 암을 끼워가지고 배경지를 치거나 뭐 반사판, 트랩 팔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아까 설명했었던 장비들을 사용해가지고 그걸로 제품을 촬영하고 걔를 눕기를 따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비들 설명해 드릴 때 이 조명 뒷부분 대충 설명해 드렸었죠. 여기 이제 버튼이나 스위치들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버튼 4개가 있는데 뭐 버튼에 모델, 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을 누르면 모델은 이제 모델을 켜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테스트는 테스트, 조명 한번 테스트 샷 해보겠다 이런 용도입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시면 이 아래 레버 같은 게 2개가 있는데 각각 모델, 파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모델을 올리면 이제 이 주황 빛이 들어옵니다. 다시 낮추면 이 빛이 약해집니다. 파워는 이제 얘를 올리면 보시면 이제 숫자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테스트할 때 터지던 그 빛의 강도를 더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아래의 이것은 이제 조명의 전원을 끄고 켜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니콘 D750이라는 카메라고 렌즈는 24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작업은 베르사체 향수병에 눕기를 따려는 작업인데요. 이제 눕기를 편하게 따기 위해서는 향수병 테두리에 엣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병 양쪽에 트랩 팔찌를 대고 조명을 반 역광을 쳐가지고 향수병 양쪽에 테두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사진과 학생들이 원활하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장비들을 원래 자리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가장 먼저 이 중요한 조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먼저 정리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을 정리하다가 조명을 발로 쳐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조명이 가장 이제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 모델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완전히 꺼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예 빛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워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파워를 최저로 맞춰준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한번 없애기 위해 테스트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버튼 모델 셀 이제 것들을 다 꺼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 조명을 갖고 올 때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학생들을 쓸 때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고 조명을 처음 상태로 돌려 놔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조명을 완전 꺼지 않고 코드도 뽑지 않고 이렇게 냅두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쿨러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이 돌면서 지금 여기 달궈졌던 모델링 램프랑 조명을 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1, 2분 동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다른 것들을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에 사용된 집게는 따로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진과 학생들이 촬영을 하면서 집게를 사용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해놔야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사물함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칸에는 미니 암이나 부속품들, 두 번째 칸은 집게, 릴선,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는 파워선이나 무게추, 그 다음 마지막 칸에는 멀티 플러그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분류별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놔야 사진과 학생들이 나중에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촬영을 하는 날이 있으면 얘네를 빠르고 간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릴선을 정리할 때는 레버를 말아가지고 전선을 만 다음에 그냥 여기다 넣어두면 되고요. 파워선은 길이별로 정리를 따로 해놓고 있는데요. 이제 직접 파워선을 마른 다음에 길이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선은 만약 촬영하면서 사용이 됐으면 직접 파워선이랑 똑같이 손으로 말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두면 됩니다. 이제 집게를 정리를 다 했으면 여기 있는 이 암과 스탠드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암은 스탠드에서 빼가지고 저기 암을 따로 놓아놓는 바구니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세워두면 정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탠드는 보이면 얘도 정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만약 이렇게 사용할 때 높이를 높여가지고 사용을 해놨으면 얘를 여기 옆에 있는 이 레버를 돌려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들고 가서 저 암을 놓는 바구니 옆에 C스탠드를 모아놓는 곳에 같이 두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얘 다리를 보면 제일 낮은 거, 중간 거, 높은 거 이렇게 다리가 높이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제 들고 가서 C스탠드를 보면 높은 다리가 다 한 방향으로 가 있는 게 보일 텐데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C스탠드도 같은 방향으로 두면 정리는 끝납니다. 이제 식히고 있는 조명, 하고 박스, 제품, T스탠드가 남았습니다. T스탠드는 C스탠드 정리할 때와 똑같이 비교적 간편한데요. 이제 카메라를 빼가지고 원래 자리에다 갖다 놔주고 정리를 할 때는 레버를 돌려서
얘를 원래 높이대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원래는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스프링의 반동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내린 상태로 얘를 갖다 두면 다음 학생들이 촬영할 때 높이를 조절한다고 레버를 돌렸다가 얘가 팍 올라가가지고 다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 높이에 올려주고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아까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고정 장치를 걸어 두었는데요. 이 고정 장치를 풀어가지고 움직여 준 다음에 이 스탠드를 원래 자리에다 갖다 놔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진미디어학과 스튜디오의 장비들의 명칭, 용도, 사용법,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스튜디오는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사진미디어학과 학생들 전체가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촬영할 때만큼이나 정리할 때도 중요하고 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장비들은 저희가 마저 정리하고서 결과물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진미디어학과 권택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